저 연말 이 미덥 같은 경우는 뭔가 은조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뭐 대충 느낌이나 분위기 이런 게 어땠나요? 약간 은밀한 세미나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때 의도치 않게 발표 시간이 길어지면서 쉬는 시간을 짧게 가져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얘기를 좀 많이 못한 건 조금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 내용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또 그런 건 퍼블릭한 곳에서는 듣기 힘든 내용들이었어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도 딱 끝나고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발표 시간을 넘겼던 주범으로서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취지 자체는 뭐 다양한 실무자들, 학생분들 모여서 이제 잡담하고 소통하고 본인들이 이제 어떤 일 하고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좀 이렇게 나누는 네트워킹의 장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발표를 살짝 때려박는 그런 네 미러이 돼서 살짝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뭐 첫 번째였고 네, 다음에는 좀 더 발표를 줄이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갔는데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었어서 음, 연말 느낌 제대로 나더라고요. 혹시 은주님은 뭐 저희 미덕 같은 거 말고 다른 컨퍼런스나 이런 데도 많이 가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취약점 연구 관련 컨퍼런스는 잘 안 가고 그 데일리 CQ 신문사에서 컨퍼런스를 주로 많이 여는데 거기에서 열리는 KCTI 같은 컨퍼런스는 참여를 하고 있고 크리미널 IP 같은 회사에서 가끔 여는 웨비나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관심 있는 것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이게 외국 같은 경우도 뭐 진짜 그런 벤더사 위주의 컨퍼런스의 뭐 대명사라고 하면 뭐 블랙햇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딱 네. 가면은 그냥 다 회사 이제 부스 같은 거 차려져 있고 그런 것밖에 없는 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그냥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만든 그런 컨퍼런스도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블루팀 콘도 있고 아 그리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블루팀 중에서도 실무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기술적인 일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만든 그런 컨퍼런스도 많기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조만간 뭐 그런 희망을 가져봐도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 중에 하나가 아마 다텍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어 그 티오리에서 연 거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저는 뭔가 티오리에서 열었다길래 그냥 막연하게 VR 쪽이 많을 줄 알았는데 되게 다양하게 토크가 있었나 보네요. 아니요, VR이 많긴 했어요. 아, 전 또 그래서 뭔가, 좀 네. 아쉽긴 했지만 올해 또 열리니까 그 세션 공개될 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VR 쪽이건 아니건, 이런 그냥 실무자분들 위주의, 혹은 뭐 학생분들 위주의 컨퍼런스가 많이 열린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또 또 밸런스를 얘기하고 싶긴 한데요. 결국 VR 쪽이 많고 오퍼레이션 쪽은 그 실무자들이 모여서 뭔가 발표하거나 공유하는 장은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VR 쪽이 꼭 필요한데 이제 밸런스가 너무 치중돼 있다 보니까 국내는 막 이런 오퍼레이션이나 CTI나 블루팀 같은 주제에 대한 세미나, 컨퍼런스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바로 저희 레드라쿤에서 저, 네, 연말에 미더블 열었던 거고, 내년에도 아마 비슷하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이게 좀 네, 네. 저는 다른 이제 우리나라 컨퍼런스를 아직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래도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었나요, 확실히? 비교를 했을 때? 뭐 발표 주제라든지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긴 했나요?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실무자들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뭐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아마 그게 말씀하신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얘기하면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혹은 고객사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를 공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한데 이제 모든 보안 문제들이 그렇듯 스렛 모델링, 위험 모델링을 돌렸을 때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가, 얼마나 큰 현실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가 이런 거를 다 따지고 보면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일을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제 최소한으로 공유를 하는 게 맞긴 맞지만 공유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큰 현실적인 리스크가 일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 그걸 공유할 때쯤엔 이미 조치가 된 내용들이 대부분일 테니까요. 네, 대부분 필요한 정보 같은 경우는 아예 공유를 하지 않고 공유를 하는 정보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마스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비슷한 기법으로 공유를 한다거나 뭔가 중요한 정보는 빼고 따로 공유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현실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서 공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외국 컨퍼런스를 나가도 비슷하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업계에서 공유를 아예 안 하고 그 업계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돌아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게 돌아가겠죠. 그런 거는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대충 그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저도 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으로 많이 공유를 안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 다 지우고 사실 뭐 공격할 때 쓰이는 기술들이 딱 우리 회사에서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공격하는 거 많이 공유하고 해야 또 서로 발전하는 건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게 아까 초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공유를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위협이 되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의 경험상. 근데 뭔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블루팀이어도 이 좀 여기저기 이직을 좀 자유롭게 했던 것도 있고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에서는 뭔가 한 회사에서 또 오래 일을 하신 분들이 더 많아서 공유를 할 때 정보가 좀 내가 그 회사의 보안팀이다라는 게 좀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그 회사에서 사명감? 네, 사명감 이런 게 있어서 또 못하는 걸 수도 있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블루팀 기술을 갖고 다른 회사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이직을 하면서 뭐 그때 상황에 맞게 일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회사에서 쭉 그냥 일을 하면서 내부 보안팀으로서 어, 어, 기밀 사항이 새지 않게끔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명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한 회사에 오래 재직을 하셨다면은 이제 굉장히 좀 폐쇄적인 스탠스를 가져가셔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정말 뭐 특정 기법이나 그런 게 그 회사에서만 먹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5년, 20년 동안 재직을 하셨으면 굉장히 이상한 것들, 굉장히 이제 본인 회사에만 적용되는 것들을 많이 봐오셨을 텐데 그런 거는 말하기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은 뭐 들긴 듭니다. 네. 그런 케이스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폐쇄적으로 자꾸 특히 블루팀이나 이런 보안 산업이 폐쇄적으로 간다거나 공유를 안 하고 본인들만 아는 뭐 그런 정보가 있다 이런 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에 제가 이제 뭐 그 MSSP 사에서 일을 할 때 뭐 여러 고객을 봤지만 그 IT 팀이 아니면 내부 보안팀이 오래됐다고 해서 보안이 딱히 좋았던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뭔가
IT팀, 뭐 보안팀 이런 게 역사가 오래되고 뭐 내부 보안팀이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해서 보안이 딱히 좋았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신생 보안팀이라던가 뭐 보안을 최근에 우리는 좀 구축을 했다 이런 회사들의 보안이 좀 더 트렌드에 맞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 구축이 되어 있고 이런 경향이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좀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 그때. 음, 그쵸. 뭐 뭐 그거는 최소한 공유하는 걸 뭐 꺼렸다면은 음, 참여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폐쇄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갈라파고스처럼 돼버려요. 그냥 내 회사 내가 아는 지식 선에서만 딱 해버리고 맞아요. 다른 회사 음, 어떻게 하는지 뭐 신기술은 뭐가 있는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점점 안 하게 돼요. 음. 맞아요. 하긴 뭐 저희가 지금 뭐 실무자들 나와서 본인 회사 보안 다 떠벌리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민식님 그쵸?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를 안 하는 거는 뭐 저도 아까 그렇고 100% 이해가 되지만 그럼 뭐 참여라도 많이 해야 이제 고인물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도 100%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EDR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EDR 어떤 벤더사 거 써요. 뭐 어디에 전개돼 있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EDR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거냐. 뭐 그런 걸 논의하는 거는 필요하다는 거죠. 음, 그쵸. 혹은 맞아요. EDR을 도입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EDR이 없는 데에서는 굉장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식의 실무자들이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고 그거에 계속 참여하고 뭔가 공유하고 그런 게 활발해지면은 서로 좋아지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쵸. 굳이 뭐 본인 회사나 뭐 특정 취약점이나 이런 거를 특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실무자들 간의 노하우나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년 올해죠. 올해 미덕을 규모를 키워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야를 나눌까요? 레드팀, 블루팀, CTI? 벌써 트랙까지 네. 어, 저야 너무 좋은데 이제 맞는 분들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네, 저는 뭐 스케일 키울 수 있으면 언제나 환영이죠. 네. 근데 좀 너무 세죠.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가고 싶은 방향도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왜냐면 좀, 제가 알기로도 국내에 이 실무자들이 모여서 공유하는 자리, 저희가 하는 거 빼고는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없다면은 저희가 트랙을 나눠가지고 더 음, 다양한 범위를 이렇게 아우르면 좋지 않을까? 올해 그냥 제 개인적인 미덕은 트랙을 생각입니다. 나누는 걸로. 네. 갑자기 생각이 아, 들었어요. 트랙을 나누면 어, 장소도 세 개로 구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세션도 병렬적으로 가는 건가요? 저 컨퍼런스 대부분 네, 그렇게 가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장소가 세 개 동시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호텔 같은 거 통째로 빌려가지고 막 커다란 방 세 개씩 쓰고 막 이러잖아요. 뭐라 하죠? 음, 소강당 그 정도 크기에. 근데 저희도 장소 구할 수 있는 대로 한번 구해보고 트랙이나 세션을 나눠서 한번 진행하는 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조님 CTF 2위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푸셨고 또 제가 낸 거를 다 푸셔가지고 좀 많이 궁금했는데 CTF는 어떠셨어요? 저는 힌트를 그 푸짐하게 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 공부하는 느낌으로 풀었고요. 특히 그 전에 CTF 같은 걸 했을 때는 대부분이 저랑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CTF였어가지고 단순히 참여하고 경쟁하는 데서 오는 재미는 있었지만 뭔가 문제를 풀면서 배운다는 느낌은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그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재미도 있고 어 그 CTF 경쟁도 하고 뭐 여러모로 재밌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CTF 문제 하나가 있다면요. 제일 재밌게 풀었다 혹은 제일 많은 것을 배웠다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클라우드. EC2 처음에 클라이언트 도구 가지고 얻은 크리덴셜을 세팅해서 커넥트 명령인가? 처음에 쳤을 때 EC2 웹 UI가 뜨는 거 보고 저는 좀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클라우드 그 펜테스팅은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런 UI가 뜨고 그 EC2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좀 되게 좋았습니다. 레드라쿤에서 이런 인스턴스들 운영하고 있구나도 구경하고 뭐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었어요. 뭔가 제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푸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혹시 민님 잠깐 설명해 주시고 은조님이 의도한 방식대로 푸셨는지 아니면 진짜로 해킹을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죠. 네. 아, 네. 제가 풀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선 처음에 그 로그인 페이지에서 엑셀표에 있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프로필 그림을 수정하는 곳에 이제 URL이 뜬금없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크롭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였는데 URL이 뜬금없이 있길래 거기가 이제 SSRF가 터지는 곳인가 보다 하고 민님이 공유해주신 그 힌트의 링크를 따라가서 뭐 독스를 읽어보니까 뭐 이런 URL로 집어넣어서 하면은 크리덴셜을 획득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타고 들어가서 크리덴셜을 획득을 했었고 뭐 AWS 어떤 크리덴셜들이었지? 뭐 액세스 토큰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음. 네, IAM 토큰일 거예요. 네. 그런 것들 다 입력하고 뭐 리전은 이제 아마 서울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 넣었고 뭐 그런 거 해서 이제 커넥트 명령 치니까 EC2 웹 UI 패널이 떴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있는 그 말씀 중에 죄송해요. 커넥트 전까지는 딱 제가 의도한 거 맞거든요. 네. 커넥트가 뭐죠? 어떤 이슈 때 붙으신 거예요? 인스턴스로 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 EC2 리전 들어가면 뜨는 UI 있잖아요. 그 인스턴스가 목록에 나열되어 있고 뭐, 뭐 클릭하면 뭐 실행할 수 있고 뭐 콘솔 페이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UI가 표시가 됐었어요. 헉, 그게 왜 보였지? 권한을 너무 많이 줬나? 큰일 났다. 토큰 리보크 하셨나요? 일단 내리긴 했는데 아, 네. 오케이. 아, 신기하네. 원래는 민님이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는 그 IAM 그 롤을 받으면은 그 안에 제가 SSM이라는 롤을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그 SSM을 통하면은 윈도우즈 서버로 올려놓은 EC2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원격 명령어를 내릴 수 있게 해놨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로컬 어드민의 NTLC를 탈취하는 거였는데 EC2 어, 그 계정에 할당된 EC2 전체를 다 보신 것 같은데 왠지?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다음 문제가 어떤 머신에 대한 거지? 하면서 머신 이름으로 그 다음 머신을 찾아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 리드 온리만 넣긴 했었어요. 다른 쪽은 SSM 빼고는. 음. 음, 좀 저도 당황스럽네요. 몰랐네요. 그러면은 저도 그냥 IAM 토큰으로 그냥 뭐 CLI로 EC2 인스턴스 나열하고 뭐 들어가서 명령어 실행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은주님 말씀은 그 아마존 그 AWS 웹 GUI 뭐 URL 뭐 이런 게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저도 그건 몰랐네요. 그래서 제가 그 토이님이 내주신 DC API? 아, 뭐였더라? 그 크리덴셜 매니저 문제에서 네. 막혔을 때 네네. 그 AWS 패널에서 그 머신에 바로 접근하고 싶은 욕구가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지 그냥. 근데 리드 온리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IAM 들어가서 다시 확인해봐야겠다. 은조님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 민님이 지금 요거 하신 거 요게 네. 이제 캐피탈 원이라는 회사 공격할 때도 실제로 쓰였던 기법이거든요. 정말요? 네, 이게 2019년도여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그때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라 이게 진짜 컸었어요. 캐피탈 원 브리치가. 네, 그래서 오, 엄청 큰 그 공격이었기 때문에 막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사용한 게 제가 알기로 SSRF에다가 뭐 SSM을 정확히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SSRF에다가 어쨌든 EC2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읽고 IAM 롤 뭔가가 붙은 그 토큰 탈취해가지고 클라우드 해킹으로 넘어간 웹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간 그런 공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공격 기법들이죠. 네. 그 클라우드 담당자들이 이렇게도 해킹돼요? 라고 했던 그 반응을 제가 할 줄 몰랐습니다. 분명히 리드 온리만 넣었었는데 어떻게 커넥션이 맺어졌지? 하여튼 CTF 정말 재밌게 잘 푸셨네요. 네, 잘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루트님 문제 풀 때는 그 마지막에 디스코드 들어가서 실행되고 있는 에이전트의 명령을 날렸는데 이게 돌아오는 출력 결과가 길이 제한이 있는지 잘려서 나오더라고요, 자꾸. 아, 그랬어요? 네, 컬 그래서 날리셨나요, 혹시? 컬을 날리진 않았고 뭐 캣을 하든 뭐 어, 뭐 파일 내용을 특히 출력할 때 그럴 아, 때 이제 잘려서 나와가지고 그 헤드랑 테일을 조합해가지고 이번엔 10줄 읽고 그 다음에 11번 라인부터 20번 라인 읽고 그렇게 명령어를 찾아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혹시 문제 푸셨을까요? 네, 맞아요. 아, 지금 호스팅 중인 C2 페이지 말고 다른 폴더에 있는 라이브 폴더였나요? 그 폴더에 있는 그 인덱스 파일에 플래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도 그렇게 해서 푸셨네요. 네. 의도하신 건가요? 원래 안 되면 아, 되게 하는 거죠. 해킹해야죠. 그러게요. 네. 혹시 이것도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요, 전혀 의도하지 못한 건데. 그래요? 의도한 풀이는 뭐였어요? 의도한 건 그냥 컬 날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예 로컬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웹서버여서 컬 날려서 그 로컬 호스트 해서 하면 그게 다 뜨거든요. 그 index.html이 아마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컬 아, 날리면은 그 아, 플래그가 뜨게끔 했었는데 뭐 그거나 이거나 어쨌든 똑같은 인덱스 파일이니까 그래도 그, 잘 보셨네요. 그 에이전트가 실행 중인 머신에 CTI 관련 북마크한 내용을 구독할 수 있도록 스크랩하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의도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공격자들이 기럽과 같은 거를 사용해서 아니면 디스코드를 사용해서 뭐 C2를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했었는데 어, 그래서 뭔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것도 뚝딱뚝딱 만든 거긴 해요. 한 이틀 만에. 그래서 다음에 뭐 하게 되면 좀 큰 스케일로 진짜 뭐 말리셔스 바이너리 넣어서 뭐 다운받으면 서플라이 체인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 스크립트도 구경하고 뭐 그런 식으로 머신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거기까지 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준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나기 전에 뭐 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소감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은 네, 그거 듣고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처음엔 좀 긴장했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잡담 나누는 느낌이어서 재밌었고요. 제가 이제 이디어를 개발하는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펜시브 시큐리티, 특히 레드팀 커뮤니티만큼 이디얼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관련해서 좋은 레퍼런스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면 또 커뮤니티에 공유를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데브 게시판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